안녕하세요. 콩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4년 6월 15일 오전 8시 34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66,050달러입니다. CME가 주봉 마감을 했어요. 보시다시피 썩 좋은 마감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10월 초부터 이어진 장기 추세가 깨졌다는 부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썩 좋진 않고요. 최대 20주 EMA까지의 조정도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 리스크 관리 요령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 조금 드렸었죠. 알트코인 상황도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알트코인은 계속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깨진 게 조금 크고요. 여기 깨진 게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여기까지도 조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여기 라인까지도 어쩌면 조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빠르게 복귀하게 되면 오히려 아래에서 베어 트랩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건 조금 확정적으로 이제 하락 돌파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에서 약간의 이제 불트랩 무빙도 있었고요. 이때도 이제 불트랩 만들고 이렇게 쭉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도 결국 이 모양이 깨지면서 이게 쭉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똑같이 여기 약간의 불트랩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 불트랩이 있고 이제 이 수렴이 빠지면서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이 모양이 완성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모양이 완성이 된다. 연쇄 효과로서 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도 하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목표가가 어디까지 지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토탈 3 차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 중에 하나인 구간까지 목표가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구간까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조금 드렸고요. 여기 구간은 뭐 한눈에 보셔도 아시죠. 여기 구간은 이 토탈 3 차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입니다. 보시다시피 토탈 3 차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죠. 여기까지 하락도 열린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는 알트코인들이 이제 회생 불가의 상태로 빠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반등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여기를 객관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를 다시 이제 뚫는다라는 건 솔직히 쉽지 않겠죠. 계속 이런 하락 추세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조금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다시 이제 상방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긴 한데 조금 이제 비관적인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관적인 건 조금 부정할 수가 없어요. 비관적인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과거에 이미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계속 조금 알트코인은 정말 이번 사이클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의 알트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똑같이 이 모양을 완성하고 차트가 내려왔다는 걸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양을 완성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 모양을 완성하고 정확히 1대1로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저점이 완성됐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시죠. 여기가 알트코인의 저점이었죠. 여기는 약간의 휩소가 있었고요. 베어 트랩이 있었고 뚫리는 척. 비트코인도 여기에는 베어 트랩이 있죠. 여기에는 지금 이더리움 POS 전환되면서 만들어진 불트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가장 강력한 기존의 알트코인 저점 매물대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한 번 더 보고 올 가능성도 이제 조금 열렸습니다. 스케일의 차이가 있을 뿐 형태는 거의 똑같죠. 스케일의 차이만 있을 뿐 형태가 거의 판박이처럼 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이제 여기서 조금 알트코인을 선제적으로 조금 잘라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잘라내고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면 최소 이제 여기 반등을 먹으면서 이 반등은 반드시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여기를 뚫지 못하더라도 이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는 또 이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또 이제 저항 매물대가 될 거 아니에요. 알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여기 매물대는 이제 알트코인 차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저항 매물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지이기도 하면서 그러면 설사 자 위에서 이제 여기서 대응을 리스크 관리를 해서 순모가지 하나 잘라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최소 이제 여기 반등 부분은 먹을 수 있는 이 기회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잘라냈을 때 봤었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거 그대로 처맞게 되면 설사 여기에서 다시 한번 뭐 대응을 한다라고 해도 그대로 이제 손실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강력한 조금 위험 신호가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 맞습니다. 알트코인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비트코인은 그래도 아래에서 20주 EMA에 3번을 튕겨줄 거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한 번 정도 기회가 더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벽히 써먹지 못한 호재가 하나 있죠. ETF가 아직 정식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점 효과는 있을 거라고요. 개업발이라는 게 신장 개업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그래도 조금 유동성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알트코인은 정말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주봉 보시게 되면
20주 EMA가 살짝 깨졌죠. 네. 근데 이 20주 EMA는 뭐 여러 번 제가 언급드리지만 지난 이스라엘 미사일 사태가 터졌을 때도 3번을 지탱해낸 거의 강력한 지지라인이었거든요. 지금 3번을 지탱을 하죠. 네. 근데 일단은 이게 깨졌어요. 물론 주말 동안 이제 반등 좀 할 것 같아요. 지금 네시한봉 상다가 아주 강하게 걸려 있거든요. 지금 네시한봉 상다가 아주 강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주는 20주 EMA에서 일단은 머무를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20주 EMA에서 머무를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급반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높은 확률로 20주 EMA가 이제 역으로 깨지는 거죠. 네. 제일 먼저 이제 토탈 3부터 초장기 추세가 깨져 나가는 거죠. 초장기 추세가 깨져 나간다는 건 20주 EMA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토탈이 20주 EMA가 깨질 거고, 토탈 2가. 그 다음에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가 깨질 거고, 가장 방어력이 좋은 비트와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마지막으로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이제 상승 사이클은 끝이라고 봐야죠. 네. 엑시트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원칙은 제가 뭐 수년 동안 계속 강조시켜 드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뭐 제가 예상했던 목표가에 한참 못 미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트레이딩이라는 게 항상 뭐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고 저도 되게 좀 속상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뭐 과거 10년 이상의 상승 사이클을 봤을 때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탈출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비단 뭐 이번 사이클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이 그 비트코인 차트에 있어서 이게 사실상 가장 긴 비트코인 차트를 나타내고 있는 차트인데 조금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주 EMA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조금만 보시면 알 거예요. 단 한 번도 추세가 지속되면서 20주 EMA가 주봉 종가상 깨진 적은 없습니다. 이때도 그랬고요. 이때도 결국 20주 EMA가 깨지면서 이때도 20주 EMA는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빔 나오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ETF 소식발로 이제 20주 EMA가 돌파된 뒤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비트코인은 20주 EMA를 두어 번 정도 터치한 뒤로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구간이다라는 부분은 조금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럼 아예 그냥 희망이 없느냐? 이대로 뭐 알트코인부터 해가지고 토탈 2, 토탈 3, 토탈 비트 이더 순서대로 이제 무너지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는 아직은 조금 이제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는 조금 있어요. 몇 가지는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지금 이제 네시한봉상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의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일단 강하게 걸렸습니다.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상다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추세가 뭐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등을 해서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여기 저항만 확인하고 다시 20주 EMA까지 떨어지느냐, 22,000달러 부분이죠. 아니면 이걸 뚫고 안착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뚫어버리고 다시 강력한 프레임 무빙 만들고 이렇게 되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거든요. 뻔한 얘기이긴 한데 여기에서 맞고 떨어지느냐. 일단 괜찮은 자리에서 일단 네시한봉 다이버전스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기 돌파의 가능성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비단 비트코인 차트뿐만 아니라 이 추세가 아마 먼저 돌파될 거예요. 이 RSI 추세가 먼저 돌파될 겁니다. 항상 그렇듯이 로그 보세요. 로그.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발 역전의 가능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전체가 하나의 이제 개미 털기 트랩이 되니까 이 반등은 조금 더 이제 신뢰성이 있는 강력한 반등으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고점 주봉 종가상 71,300달러를 돌파하는 시나리오 이제 이거 하나뿐인데 사실상 20주 EMA는 토탈 3가 또 지켜내야 되고요. 이번 주에 주말 동안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결론은 주말 동안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조건은 만들어졌어요. 일단 조건은 만들어졌습니다. 네시한봉 상다가 강하게 걸렸거든요. 지금껏 지난 이제 2022년 11월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뭐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네시한봉 상다 구간에서 반등을 못했던 케이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제가 이제 이 추세가 뚫리는 거 보고 아마도 큰 반등이 나올 거라고 선제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도 결국 이제 여기에서 네시한봉 상다 띄우면서 큰 반등이 나왔잖아요. 실제 여기에서의 돌파는 여기에서 나왔지만 네시한봉 돌파는 그 아래에서 나왔죠. RSI 돌파는. 저는 좀 이 모양을 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파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겠죠. 추세 복귀와 이 하락 추세 돌파가. 다시 한번 이 추세 복귀와 그다음에 이 하락 상승 추세선, 죄송합니다. 이 하락 추세선 돌파와 상승 추세 돌파가 조금 동시에 일어나는 조금 그런 시나리오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결국 상황이 이제 좋지만은 않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리스크 관리해야 될 대상이 알트코인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뭐 일주일 내내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실은. 지금 알트코인이 계속 저번 주 초에 반토막 나더니 또 그 가격에서 또 지금 반토막이 나고 있죠. 네. 알트코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좀 이제 뭐 반전의 가능성이나 반전의 기회가 보이면 정보 초볼만 한데 지금 하락분을 견뎌내면서 중요한 건 이제 그 반전의 알트코인 기준이에요. 가능성이 쉽게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크죠. 네. 이더리움 ETF 때 그래도 조금 이제 반짝 같이 반등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더리움 ETF 통과될 때. 근데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될 때 비트코인 이상으로 초반에 좋은 현금 흐름이 나오기는 힘들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아마 뭐 비트코인에 유입됐던 자금의 뭐 기껏해 한 많이 기대하면 25% 수준. 네. 그리고 그마저도 이제 이더리움으로만 들어가니까 알트코인은 더 소외되는 거죠. 네. 이게 역으로 말하면 더 안 좋습니다.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실은.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저점이 나와버렸어요. 고점은 열려 있고. 네. 이더리움도 아마도 이제 도미넌스가 약간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현물 ETF가 조만간 거래가 되면 반짝 효과로 아마 도미넌스가 올라갈 거라. 그렇다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이제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대략 한 55% 정도 유지하고 있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거의 대략 한 18%, 19% 정도 되죠. 아니요, 18, 19% 거의 되나요? 2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있고,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져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알트코인 도미넌스, 알트코인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시장의 지배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빼서 올 수 있는 도미넌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전의 알트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로 옮겨가는 현상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로 그대로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낙수 효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ETF라는 변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외부 유동성이 들어가는 반면 거기다 이제 이더리움까지 어느 정도 도미넌스가 고착화돼 버린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얼마죠? 17, 18% 맞네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차지할 수 있는 도미넌스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네. 너무나도 명확해요. 네. 그리고 신생코인은 또 계속 생기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네, 뭐 그냥 단순히 그냥 뭐 현상을 보고 제가 알트코인 불장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조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미 구조적으로 알트코인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뭐 그렇다고 알트코인 불장이 아예 없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알트코인 불장이 아예 없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과거 20년, 21년 혹은 16년, 17년, 18년 1월까지 이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알트코인 불장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야 이제 알트코인 불장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장은 없다고요. 뭐 기껏해야 우리가 지난 3월에 잠깐 만끽했던, 아니면 작년 11월, 12월에 잠깐 만끽했던, 아니면 2022년에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면서 한 석 달 동안 알트코인 대불장이 왔거든요. 네, 뭐 폴리곤 같은 애가 그 무거운 애가 막 저점 대비 5배, 6배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때. 이더리움도 뭐 저점 대비 그냥 100% 넘게 올라갔고, 네. 뭐 그 정도급.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알트코인 뭐 반등장 정도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그 관점에서 따지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알트코인 불장의 눈높이로 보게 되면 그런 알트코인 불장은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마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상패나 안 되면 좀 다행이다. 살아남는 코인들은 근데 아마도 조금 더 먼 미래 얘기긴 한데, 저는 살아남은 알트코인은 10만 프로, 100만 프로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지금 이른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알트코인의 최소 75% 이상은 상패가 돼야 되지 않나. 진짜만 남아서 올라가는, 그건 근데 너무나도 먼 미래 얘기고요. 그 중간 과정에서 대부분은 아마도 이제 의미 없는 가격 평단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반등을 바라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테더 도미넌스도 지금 내시 한번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주 강하게 걸려 있죠. 네. 확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 추세가 다시 재돌파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알트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반등이 주말 동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 그렇게 되면 토탈3가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20주 EMA를 버텨낼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지금은 깨져 있지만.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해서 6월 말까지 좀 반등이 크게 오게 되면 뭔가 좀 이제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그게 아니라면 많이 좀 힘들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인데 딱 저항 받을 자리에서 지금 저항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추세 조금만 수정할게요. 보시게 되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형적인 하락 플레이가 만들면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림이죠. 네. 저번 반등장 오기 직전에 이제 여기를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5월 CPI 발표 때 5월 CPI 이후로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럼 5월 CPI 바로 직전에 저점 만들었을 때 여기까지 찍고 이제 요만큼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다시 한번 70
EK 부근까지 간 거거든요. 네, 이만큼 떨어지면서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얘가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지금 알트코인들 박살내면서 다시 65K까지 올라간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건 지울게요. 이게 지금 강력한 이 하락 플래그 패턴의 하단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강력한 이제 근거 중에 하나예요. 네, 실은. 이게 일단 돌파됐으니까 아마도 저는 테더 도미넌스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셨나요? 네. 이때도 뭐 결국엔 요 저점이 이제 이탈하면서 이 저점이 이탈하면서 큰 알트장이 왔었는데 이때가 이제 가장 강력한 알트장이었죠. 3월 초까지 이어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이제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유일하게 믿는 구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는 이 하락 추세도 조금 완벽히 뚫렸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든 구석이 있고요. 네. 살짝 기어 올라왔는데 아마도 돌파 못하고 내려앉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 워낙 크게 걸려 있으니까 이 추세를 약간 이렇게 수정을 해볼까요? 적점이 많게 여기로 수정을 해보면 아직 이제 뚫리지 못하는 모르겠습니다. 이 추세는 이제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추세 그을 때 접점이 많은 추세를 긋습니다. 네. 이거 긋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접점이 많은 추세를 긋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접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긋게 되면 접점이 하나, 둘, 셋, 넷. 이 추세가 조금 더 신뢰성이 있으려나? 그럼 이렇게 일단 그어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어 놓을게. 이렇게 긋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이게 다시 한번 이때처럼 꼬리로 이제 약간 불트랩처럼 꼬리로 이렇게 살짝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느냐 그 관점인 것 같네요. 네, 그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봤을 때는 확실히 이 하락 플래그 패턴의 하단 저항을 분명히 받고 있는 건 확인이 되니까 네, 이 하락 플래그 패턴의 하단 저항을 받고 있는 건 분명히 또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USDC 도미넌스를 봐볼게요. 얘도 이제 결국 가서는 이제 여기를 다시 뚫어내느냐 주봉 추세에는 조금 조정을 해야겠네요. 주봉 추세를 조금만 조정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여기에서는 추세가 뚫렸네요. 네, 여기는 뚫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오게 되면 얘는 이제 오히려 이 주봉 추세에 대한 테스트 성격이 조금 강하네요. 네, 좋지 않다. USDC 도미넌스 상황은 좋진 않네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USDC 도미넌스도 이제 설사 여기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주봉상 상다가 걸릴 것 같아요. 네. 그죠? 딱 봐도 USDC 도미넌스 상황은 썩 좋진 않네요. 네. 알트코인에게는 정말 이제 딱 한 번 정도의 탈출 기회만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저점 갱신되면서 여기에 주봉 상다가 걸릴 것 같죠? 100%. 그래서 100% 주봉 상다가 이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봉 상다가 이제 뜨게 되면 사실상 여기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주봉 상다 걸리게 되면 아마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확 떨어져 버려야죠. 네. 여기 저점을 깨 부셔야 되거든요. 네. 여기 추세를 깨 부시는 하락빔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상다가 안 걸리려면 쉽진 않네요. USDC 도미넌스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얘는 거의 다 내려와 버렸네요. 네, 실은 이때 2021년 알트코인이 최고점 이때 21년 알트코인 최고점 자리거든요. 여기가 21년 알트코인 최고점 자리예요. USDC 도미넌스 여기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와 버렸네요. USDC 도미넌스 차트는 이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제 비단 이 USDC, USDT뿐만 아니라 외부 유동성으로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그냥 순전히 USDC와 USDT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거든요. 비트 이더는 이제 도미넌스가 고착화돼 버렸으니까 일단 21년 알트코인 최고점 자리만큼 USDC 도미넌스는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때가 알트코인 최고점이었잖아요. 2021년 겨울에 루나가 뭐 10만원 넘고 했을 때 20만원까지 넘었었나요? 루나가 그때 여기가 이제 부처빔 터지기 직전에 알트코인 최고점 자리고 만약 이제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USDC 도미넌스 딱 여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상다가 안 걸리고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 정도가 아마도 한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네요. 묘하게 또 여기까지 USDC 도미넌스는 내려왔네요. 테더 도미넌스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방금 그 자리잖아요. 네, 여기 자리. 테더 도미넌스는 이제 여기까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USDC 도미넌스 상황을 보니까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안 좋게 보이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추세 안 뚫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뚫리면 큰일 납니다. 여기 뚫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안 뚫리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저는
이게 이렇게 될 걸로 일단은 아직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 상단은 뭐 여기쯤에서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자리에서 걸리지 않을까, 올 연말에 일단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테드도미 하락폭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 여기쯤에서 이제 하락을 하고 마무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다가 크게 걸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죠. 네. 한번 올라갔다 다시 한 번 더 또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건 맞다. 그건 부정할 수 없고요. 특히 알트코인들은 정말 솔직히 제 신정은 뭐 이번 주 내내 하는 얘기지만 알트코인 다 파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솔직히 이제 제 심정입니다. 네, 일주일 내내 뭐 비슷한 얘기 드려서 조금 죄송한데 그게 지금 제가 솔직히 느끼고 있는 심정이거든요. 알트코인은 좀 다 파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근데 뭐 그럼에도 아직도 이제 붙잡고 계신 분이시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가 이제 유일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 조금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많이 힘든 장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 4시간 봉에서 상다가 걸렸다는 게 크거든요. 네, 상다 확정됐어요. 네, 4시 한번 상다 확정이 됐습니다. 네, 반등 좀 나오겠네요. 주말 동안. 비트는 조금 안 움직이더라도 알트코인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등. 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자리까지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주말 이틀 동안. 네, 그걸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간만에 상다가 좀 크게 걸렸어요. 네, 그죠? 상다가 좀 크게 걸렸습니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는 상승 다이버전스거든요. 네. 크게 가려면 아마도 여기가 이제 뚫리게 되면 조금 크게 갈 겁니다. RSI가 먼저 뚫릴 거거든요. 네. 요거에 좀 기대해 봅시다. 네, 기대해 봅시다. 이게 먼저 이렇게 수렴 뚫고 올라가길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은 알트코인은 진짜 위험하고요. 비트 이더는 이제 20주 EMA까지는 기댈 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 뭐 이더리움도 지금 20주 EMA 한참 위에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아직은 20주 EMA가 안 깨졌고 대신 근데 알트코인은 조금 20주 EMA가 깨졌다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이번 주는 지켜질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지켜질 것 같습니다. 내시 한번 상답하고 이거 회복할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면 4번째 지지받는 건가요? 네. 그럼 남은 6월 내내 상승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깨지려면 그죠?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알트코인은 정말 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사 이거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키커트야 요만큼? 네, 저는 그리고 뭐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 어마어마하게 크게 걸릴 것 같아요. 주봉상 딱 보셔도 그죠? 딱 보셔도 각이 나왔죠 이미. 네. 저기서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락 다이버전스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나 걸릴 것 같아요. 네. 주봉상에 여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네, 그게 어딥니까? 네. 실은 조금 이제 이런 내심 저는 이제 조금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내심 이런 그림도 실은 좀 기대를 했어요. 네. 좀 큰 사이클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림도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현실성이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심 이런 그림을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약간 이런 그림이죠. 네.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내심 조금 이런 그림을 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알트코인도. 네. 근데 지금 상황만 보게 되면 되게 현실성이 조금 상당히 떨어지는 그림이 돼버렸죠. 네. 대신 이런 그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냉정히 보게 되면 희망으로 주는 거 좋죠. 희망으로 주는 거 좋지만 이건 큰 돈이 걸려 있고 냉정하게 좀 더 가능성이 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뭐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도 지금 오른쪽 손잡이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워낙 모멘텀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고점이 크게 열리거든요.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 지금 핸들을 만들고 있는지는 조금 지켜보면 된다고. 이런 그림을 조금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좀 아쉽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긴 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왔을 때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고 비트이더는 아직 20주 EMA가 깨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 그리고 20주 EMA가 깨졌을 때는 비트이더도 다 팝시다. 일단은 튑시다. 뭐 고점이 얼마고 그건 일단 잠시 있고 20주 EMA가 깨지게 되면 주봉 종가 깨지게 되면 일단은 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